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원 홍천군을 찾아 원격의료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조선시대 평지 성곽터였던 여수 속보 유적지에서 삼국시대 집터가 대량 발견됐습니다. 안동 한우와 사과 그리고 산약이 3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문화경제적으로 상생 발전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오산시가 말금터 공원에 캠핑장을 조성합니다. 생태자연학습장과 어우러져 오산을 대표하는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땅 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콘크리트로 복개됐지만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리 곳곳이 예전에는 하천이었던 곳이 많았지요. 복개되기 전에는 이맘때 산에 쌓여있던 겨울눈이 녹아서 하천으로 흐르는 소리를 동네에서 신명나게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겨울 내에 뻣뻣하게 굳어있던 나무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기지개를 켜지 않았을까요? 땅 밑에서 흐르는 물소리, 나무 뿌리에서 줄기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시면서 기지개 크게 한번 켜시고 다가오는 3월을 향해 힘차게 한 발자국 내디시길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적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원격 의료 사업, 최근 보건의료업계의 뜨거운 감자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반발하고 있지만 강원도처럼 지역은 넓은 반면 의료진이 부족한 곳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강원 지역에서는 홍천군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홍천군 동면 개운보건진료소를 찾은 문 장관은 노승락 홍천군수와 이지연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안무업 한림대 교수 등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홍천군의 원격 진료 시스템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10시 50분 홍천군수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홍천군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현황과 강원도 내 원격의료사업 운영 실태가 보고됐으며 이어서 개운보건진료소와 동면보건지소 간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시연돼 원격의료 사업의 절차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인구 밀도가 낮고 면적이 넓으면서 노인 인구를 비롯한 취약 인구가 많은 데 비해 의료 자원과 시설이 부족해 공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에 홍천군은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 진행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해 지난 2000년도부터 만성질환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강원도 원격관리 시스템은 환자분들이 보건진료소까지만 나오면 언제든지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투약관리가 가능한 때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시골에서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간단한 기구를 통해서 집에서 재는 혈압, 혈당이 의사선생님들까지 도착이 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즉 스마트 헬스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격 의료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철저한 사례 검증을 통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 현재 시행 중인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개선 및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이 여러 봉사단체를 통합해 행복 봉사공동체를 출범한 이후 1365 봉사콜센터도 다양한 복지 민원을 해당 봉사단체에 연결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참여할 분이나 봉사활동이 필요한 모든 분들은 1365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집수리, 난방지원, 생계지원 등 총 14건으로 행복 봉사공동체 내 다양한 봉사단체들은 1365 콜센터와 연계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희망찬 삶을 향한 징검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군은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성금 모금에 동참할 주민들은 1년 365일 언제든 1365 봉사 콜센터로 연락바라며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횡성군의 축사위 태양광 설치 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전윤희 리포터가 현장을 방문해 알아봤습니다. 횡성군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임야나 논밭이 아닌 축사 지붕 위에 설치하는 시책을 마련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 방문을 하는 등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 환경산림과 이영철 기후변화 담당을 모시고 자세한 사업 내용 들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축사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통은 임야나 전답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횡성군은 한우가 많고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축사를 활용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고 여기서 발전 사업을 해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에 한 328kW, 전답 임야 그리고 축사에 한 11메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축사에는 9개소가 허가를 받아서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7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축사 위에 한 100kW 정도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연간 3,500만 원 정도, 월 한 250만 원 정도의 농해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설치비가 초기 부담은 되지만은 한 12년간 장기 수익도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지 보수비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농해소득으로서는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축사를 이용하게 됐고요. 그 축사에다가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방송에 나가게 됐고 그걸 또 장관님이 보셨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고 나니까 축사에도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해서 횡성군 현황이 어떤지 한번 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실 건가 이런 걸 아마 생각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를 권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태양광을 아마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보겠는데요. 전답 임야에 설치하는 게 모두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축사위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발전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축사위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소득 사업으로서 연계가 되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으면은 횡성군을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서 키워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이번 사업의 수행으로 침체된 농가를 살리고 잃어버린 농민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HSTV 전윤입니다. 국가사적 제523호인 여수석보는 15세기 중반 조선시대 평지 성곽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국시대 주거지 29기도 함께 발견돼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시는 여수 석보에 대한 3차 발굴 조사에서 해자 밖과 성 내부를 연결하는 목조교량의 기둥을 비롯해 건물터 11동과 우물 1개소 등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의 주거지 윤곽 29기도 함께 발견됐으며 성벽에서 화순 등의 글자가 확인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동원돼 축성됐음을 짐작케 하는 중요한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여수 석보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평지성으로 국가사적 제52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학술 자료는 추후 여수 석보의 정비와 복원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관광열차와 해상 케이블카 개통으로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증가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4월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장이 개장하면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재단은 해상 케이블카와 오동도 등 인근 관광지의 인기와 함께 코레일의 내일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방문객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여수 세계박람회재단은 설 연휴에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며 오는 4월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장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 한우와 사과 그리고 산약이 3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가 한층 탄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안동 한우, 안동 사과, 안동 산약이 2015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에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차지한 안동 한우, 사과, 산약은 맛과 품질 으뜸이라는 영예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우리 안동의 농축산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한 품질 관리, 또 지속적인 품질 개량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한 안동 농특산물의 맛과 품질, 그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안동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문화경제 공동체로 상생 발전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경주를 찾아 두 도시의 첫 협력 프로젝트인 형산강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12일 경주를 찾았습니다. 포항시 방문단은 최양시 경주시장과 만나 양도시 간 우호 증진과 가속기 연구소 상생 발전 방안, 형산강 프로젝트의 성공적 실행 방안 등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포항 경주 간 상생 발전의 첫 작품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형산강 프로젝트와 관련된 추진 상황 보고가 있었으며 포항경주 행정정례회의와 방사광 양성자 가속기 R&D 협력, 관련 포럼 개최 방안, 관광마케팅 협력 추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역사, 문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개발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약속했다며 함께하는 변화를 통해 도약하는 경주와 포항, 아름다운 지역 상생의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양시 경주시장도 두 도시의 협력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오산시가 오산천 하류에 있는 말금터 공원에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말금터 공원은 현재 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타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캠핑장이 조성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오산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산천 하류에 위치한 말금터 공원은 환경 친화적인 공원으로 에코리움과 더불어 오산의 생태체험 학습 명소입니다. 오산 시민은 물론 타 지역 방문객까지 매년 17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와 에코리움의 생태환경 체험과 어린이 놀이터, 폭포, 생태연못, 힐링 산책길 등 여가 문화를 즐기는 곳인데요.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15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에 말금터 공원이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 결과로 국비 5억 원이 확보돼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 말금터 공원을 힐링 캠핑장으로 조성할 예정인데요. 오는 12월까지 텐트 50여 개를 칠 수 있는 공간과 혈압안 10대, 놀이시설, 초하류 단지, 야외 소공 현장, 어린이 물놀이장, 그 외 각종 편의 부대시설 등을 갖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장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말금터 공원의 캠핑장. 앞으로 생태하천 오산천의 물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휴식과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겠죠. 이제는 학교뿐 아니라 직장이나 소모임 공간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평생학습센터를 비롯해 복지관 등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180여 가지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마을 단위 학습 공동체와 학습 동아리를 육성해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강의를 듣는 신개념 학습 서비스 무료 학습 배달제. 지난해 97개 모임이 학습 배달에 신청해 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어느새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르신과 이주자를 위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도 올해 16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또 우수학습 동아리와 평생교육 관련 기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도 추진돼 대상별, 영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시민학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추진됩니다. 시는 올해 소생활권 중심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마을 단위의 학습 공동체를 늘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스스로 학습 동아리를 구성해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생활 속 평생학습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교복값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부터 교복학교 주간 공동구매제가 시행되는 등 교복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격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교복 물려입기 나눔 장터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부천 교복 장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교복 물려입기 나눔 장터가 시청과 소사구청, 오정구청에서 열립니다. 23일과 24일 양일간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교복을 접수받아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판매하는데 단 역곡중학교 등 일부 학교는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장소에서 교복 접수와 판매가 진행됩니다. 코트는 15,000원, 자켓은 10,000원, 바지, 치마, 조끼는 4,000원, 셔츠와 블라우스는 3,000원에 판매해 2만 원 정도면 교복 한 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체육복과 참고서도 판매합니다. 판매 대금의 90%는 교복 접수자에게 되돌려주고 10%는 위탁 수수료로 적립하는데 이는 저소득층 교복 지원과 환경운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부천 YMCA는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교복을 일괄 기증받아 판매한 후 판매 대금을 해당 학교에 다시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교복은행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복은행에는 12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총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죠? 정부 차원에서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남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이 직접 나서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한 어린이집 교사의 끔찍한 아동학대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을 개인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논의되고 정부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하남시에서는 어린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는 하남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영유아를 내 자식같이 사랑으로 보살피며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 우리 모든 보육인은 영유아를 부모의 마음으로 교육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도 이뤄졌습니다. 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사 인성교육 및 매너교육 등으로 보육 일선에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연합회가 교사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동폭력 근절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와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 모든 교사들은 아이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양육할 것이며 또 우리 하남시의 모든 아이들은 아이가 행복한 하남시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도시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사도 부모도 아이도 행복한 도시 하남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연합회와 시와 모든 시민들은 협력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회에 이런 자성의 노력들이 모여 하루빨리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하남뉴스 이강우입니다. 양평은 대한민국에서 맑은 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곳에서도 수미마을은 물과 쌀 그리고 365일 축제로 유명한 곳으로 각종 매스컴에서 100번 이상 소개된 곳입니다. 봄을 알리는 대표 행사인 양평 딸기 도시락 축제가 2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수미마을과 딸기 농장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딸기 찐빵, 수미 비빔밥 등을 맛볼 수 있으며 딸기 방향제와 딸기 향초, 수륙 양용마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목놀이, 뗏목 탐험, 땅바이크, 물바이크를 즐길 수 있으며 민물고기 생태학습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한리필 부침개, 병만인의 생딸기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딸기와 함께 추억의 도시락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양평 딸기 도시락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벚꽃놀이 중 최고인 진해 군항제가 개최되는 춘삼월이 되면 상춘객들은 잔잔한 바다를 품은 군항도시로 모여드는데요. 올해 경상남도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된 진해 군항제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해구 중원 로터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는 3월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열리며 군항의 도시 벚꽃향에 물들다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집니다. 축제에서는 진해루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 진해 군항 의장 페스티벌이 펼쳐지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에어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군 창설 70주년과 이충무공탄신 470주년 기념행사로 한미군악대 합동연주회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밤에 보는 벚꽃과 빛이 어우러지는 별빛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군항도시에서 함께 즐기는 세계 최대 벚꽃축제, 진해군항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즘 황사 때문에 눈, 코가 매우 불편하시죠? 이번 겨울 황사는 200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황사라고 합니다. 황사는 호흡기뿐 아니라 혈액에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건 물론이고 콘택트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탄닌 성분이 풍부한 녹차, 배와 마늘, 미나리가 몸 안의 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황사에 대한 피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